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오늘은 킨다고 켰는데 이렇게 되네요. 자, 두 번째 얘기 주제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즘 한동훈 입이 참 거칠죠? 거칠다라는 표현이 너무 순하게 들릴 정도로 한동훈의 말이 요즘 참 막말입니다. 깽판이니 개같이니 글쎄요. 이거 보통 시정 잡배들이 하는 얘기 아닌가요? 글쎄,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사람들끼리, 정말 개인적이고 사적인 자리, 그리고 그 사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때나 겨우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얘기가 이런 말이잖아요. 적어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깽판이니 개같이니 이런 말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한동훈의 말을 들어보면요, 저거 여당 대표가 하는 말 맞아? 정말 저렴하기 짝이 없죠. 장해찬이나 뭐 이런 애들은 원래 막말러니까 쟤야 원래 그래, 쟤 원래 저런 애야 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한동훈은 자기 딴에 전교 1등이라며 소년등과에 때문에 장관도 하지 않았나요? 지 공부 잘했다고 영어 잘한다고 그렇게 자부심이 뚠뚠한 친구인데 요즘 입에서 나오는 걸 보면 정말 시궁창에나 굴러다닐 만한 그런 말들이 여당 대표의 입에서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하루에 한 가지 한동훈 막말. 요즘 그런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며칠 전에 깽판이라고 말했던 한동훈. 오늘은 개같이 정치한다란 말을 썼어요. 개같이 정치하는 사람이 문제. 개같이. 야,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 요새 뭐가 많이 다급한 것 같아요. 그렇죠? 평정심을 잃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 확실한 것은 한동훈이 평정심을 잃었다라고 하는 데는 뭐 이견의 그런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평정심을 잃으니까 이렇게 막말이 나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한때 장해찬 공천이 취소가 안 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왜 막말로 장해찬을 공천 취소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고 비판도 많이 했죠.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입장에서 보면 지도 막말을 하는 거야. 개같이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사람이면 장해찬의 그 언행이 그닥 거칠어 보인다거나 막말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당장 여기저기서 비판이 쏟아집니다. 지가 말 조심하라고 언행을 삼가하라고 그렇게 떠들더니 지가 먼저 사고를 치냐?
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본인이 말조심 당부해 놓고서는 본인이 막말을 한다? 참네. 예,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언론이에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개같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보십시오. 언론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예, 막말이란 말로 그냥 쏟아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자질이 문제라는 둥 비판을 하기 너무 바빴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서울신문 보도를 보십시오. 거침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거칠다하고 거침이 없다는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막말과 거침없는 말은 완전히 틀려요. 거침이 없다라는 것은 금기나 뭐가 된 제약을 쉽게 잘 넘어간다라는 의미죠. 긍정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됩니다. 적어도 가치 중립적이죠. 하지만 막말이라든지 거친 표현이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정적 의미가 들어갑니다. 근데 보세요. 서울신문. 거침이 없다고 표현하네. 야, 개가치가 거침이 없는 말인가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개가치라는 말을 썼어도 이렇게 했을까요? 자, 거침없는 한동훈의 입이랍니다. 그래놓고 이 서울신문 일주일 전쯤에는 유시민 작가를 향해서 막말을 했다고 지금 막 시비를 걸어요. 유시민이 막말했대. 정치를 개같이 했다. 이거는 거침없는 말이고 유시민이 아유 미친놈들 이 말을 하면은 막말인가요? 개같이 하는 거는 거침없는 말이고 개같이 하는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거침없는 표현인데 미친놈들은 막말이다. 이건가요? 똑같은 서울신문인데 이렇게 표현이 다릅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편파라고 얘기하죠. 서울신문 이 토건족한테 넘어가더니 정말 이게 미친 것 같아요, 진짜. 그죠? 예, 정말 기사 개같이 쓰네. 한동훈의 표현을 그대로 들자면 언론은 죄가 없죠. 기사를 개같이 쓰는 놈들이 문제인 거지. 그죠? 참 이 서울신문이 표현을 보면서 제가 참 정말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대놓고 편파적이구나 라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한동훈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고 계속 다음 얘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비하하냐고. 정치인이 직업 아니냐고. 여러분, 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정책, 정부를 끝장내자, 그리고 난장판을 치자, 깽판 치자, 이런 류의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런 혼란이 있어서는 나라가 전진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정부를 끝장내자, 그리고 난장판을 치자, 깽판 치자, 이런 류의 얘기밖에 없습니다. 정부를 끝장내자, 그리고 난장판을 치자, 깽판 치자, 이런 류의 얘기밖에 없습니다. 난장판을 치자, 깽판 치자, 깽판 치자, 깽판 치자, 이런 류의 얘기밖에 없습니다. 네. 개같이 정치한다. 그리고 깽판 치자. 참. 네, 깽판 치자. 예, 며칠 전에 한동훈이 한 얘기죠. 민주당은 깽판 치자는 말밖에 안 한다. 라는 식의 주장을 했었습니다. 민주당이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는 깽판 치자는 위원회일 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깽판 치자. 야, 대단하네요. 연일 막말을 쏟아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죠. 막말을 쏟아내야만 어떻게 보자면은
자신의 어떤 정서적 만족감이 생기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한동훈이 지금 현재 위기의식, 뭔가 쫓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동훈이 왜 쫓기는 생각, 왜 쫓긴다는 느낌, 불안한 생각이 들까요?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국힘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당장 지금 PK 지역, 부산 경남 지역에서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는요, 부산 해운대 같은 곳은 보수 텃밭 중에서도 보수 텃밭입니다. 부산 자체가 워낙에 험지인데 해운대는 그 중에서 더 험지예요. 부산에서 제일 아파트 값이 비싼 곳이 바로 해운대입니다. 부산의 강남이라고 하죠. 유명 연예인도 부산에 큰 아파트를 구입을 하는데 유명 연예인들이 오는 아파트 대부분이 부산 해운대에 있습니다. 여기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해외 외국인들도 많이 거주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값이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튼 부산의 강남이라고 하는 해운대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직계라고 하는, 윤석열의 복심, 아니 윤석열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주진우라는 검사가 있어요. 주진우 검사가 출마를 했는데 거기에 맞상대하는 민주당 후보는 홍순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뭐 대학 교수 출신이에요. 도시공학과 이쪽 하시는 분인데 홍순헌 후보가 주진우를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7% 정도인데요. 시작할 때만 해도 주진우 검사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사이에 분위기를 뒤집었어요. 주진우 검사가 50%가 넘는 지지를 받는다고 했고 홍순헌 교수는 30%를 겨우 넘길까 말까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주진우 검사가 한 41, 2%를 지지받고 있고요. 홍순헌 교수가 48, 49 이렇게 나옵니다. 7%. 사실상 오차 범위 거의 왔다 갔다 하는, 사실상 오차 범위 밖이라고 봐도 되는 그런 정도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부산 해운대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경남 거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경남 거제는요, 김영삼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은 그곳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왔었어요. 그리고 역대 보면 늘 보면 뭐 포기했던 이유가 좀 드러날 정도로 성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제에서 변성환 후보가 앞지르고 있습니다. 자, 창원의 진해라고 있죠. 진해에서도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 국힘당 후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성과들이에요.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으로서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창원 성산이라든지 울산 북구나 울산 동구 같이 노동자들이 많은 곳이라든지 또는 부산의 북구, 부산 강서구 또는 사하구, 이른바 낙동강 벨트 혹은 연제구나 남구처럼 부산에서 좀 의식 있는 시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도 아니고 험지 중에서 험지라는 곳에도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엄청 선전하고 있습니다. 선전 정도가 아니고요. 당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부산에서 적어도 5곳 이상의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약간 좀 희망을 섞어서 얘기하면요. 지역구 10개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부산 전체 25개 지역구 가운데 10개 정도의 지역구가 민주당으로 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 이 중에 한 3분의 2 타자, 한 7석 정도만 나와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경남도 마찬가지예요. 경남도 사실은 낙동강 벨트, 양산, 김해, 그 다음에 창원, 요 정도나 사실 뭐 기대를 했었지, 기대하기 어려웠던 곳인데, 지금 보면은 진해, 그 다음에 거제, 여기까지 민주당 세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곳이거든요. 뭐 지금으로서는 뭐 아직까지는 그냥 꿈 같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부산 경남과 이 서부 경남,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서 잘하면 16석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울산에서도 한 2군데, 자, 여기에는 보면은 진보당 의석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진보당이 한 2군데 정도에서 또 지역구 의석을 가져갈란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전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져요. 자, 현재 PK, 부산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제일 큰 얘기가 가장 많은, 그러니까 국힘당 쪽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뭐냐? 윤석열이 선거 망치고 있다. 한동훈 하나도 도움 안 된다. 입니다. 한동훈 지가 셀카질만 하고 다녔지 지역구에서 표밭가리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도 확장성이 없더라. 윤석열이고 한동훈이고 집토끼를 끌어모으는 데는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도층으로 가면 갈수록 윤석열, 한동훈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커지더라. 특히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그 깐족되는 어법, 처음에는 그것이 눈에 많이 띄었고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마이너스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장 국힘당 내부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도전하는 세력들이 늘어난대요. 야, 한동훈 믿고 있다가 우리 선거 다 버리겠다 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우리 각자 제 갈 길 찾아가야 한다. 야, 이거 놀라운 얘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동훈 입장에서는 바쁠 수밖에, 다급할 수밖에, 두 가지, 선거도 지금 바로 잡아야 되고 자꾸 불리해지는 선거 판세도 뒤집어야 되겠고, 또 국힘당 내부에서 지금 자신한테 도전하고 있는 세력들도 지금 제압을 해야 되겠고, 한동훈 입장에서는 안팎으로 위기에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 말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친 말이 절대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하겠죠. 거친 언사가 추락하는 리더십을 바로 세우지도 못할 것이고, 점점 꺾어져서 불리해지고 있는 선거 환경을 바꿔놓지도 못할 겁니다. 점점 나락에 빠질 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수정 교수 보면서 다들 많은 분들이 저 이수정 교수 우리 편 같아 라고 하죠. 저는 한동훈도 우리 편 같아요. 요즘 같아서는. 사실 이수정 교수 본인 딴에는 본인의 실수를 어떻게든 만회해 보기 위해서 파 한 단 값이 아니라 파 한 뿌리 값이다 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더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아마 한동훈도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자신의 지금 추락하는 입지를 어떻게든 반전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들의 저런 억지와 막말에 말려들면 안 돼. 그래서 우리도 같이 억지 쓰고 같이 막말하면 망해요. 우리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요, 조심하려고 해요. 적어도 지금부터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